맨발 걷기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확 드는데 그러게요. 이게 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맞아. 황토길, 자갈길. 모래사장에 뭐 우레탄 길도 있고. 근데 맨발 걷기는 어떤 땅에서 해야지 좋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인공적인 땅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땅을 밟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발의 자극도도 훨씬 더 높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 그대로의 땅이라고 아무 흙길이나 걸으시게 되면은 나뭇가지들도 있고 네. 날카로운 돌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발을 다치실 수가 있어서 그럼요.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된 곳이 가장 좋고요. 만약 그런 곳이 이제 주변에 없다 하시면 산스장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이 산 같은 곳에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는 곳을 산 더하기 헬스장, 그래서 산스장이라고 맞아요,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을 보면은 흙을 약간 얇게 뿌려놨어요. 네. 그럼 그런 곳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나뭇가지나 돌 같은 게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산스장 길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맨발 걷기가 날씨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야외니까. 비가 오면 이제 흙도 젖을 거고 몸도 젖을 텐데 실내에서 좀 걷기 운동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하는 곳은 없을까요? 예, 우선 지하판이 있으시면 지하판을 놓고 만약에 지하판이 없다면 마른 수건 위에 부드러운 돌들을 구해서 깔아놓고 제자리 걸음 걷기를 해도 충분히 맨발 걷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런 신기하다. 지하판이라든지 돌들이 발바닥의 근육을 자극하고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해서 이런 근력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맨발 걷기 할 때 또 다른 또 이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뭐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서 정말 뭐 뜨거운 여름에 잘 모르고 하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동상이 걸리는지도 맞겠다. 모르고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맨발 걷기를 조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들은 중요하다. 예, 파상풍 주사를 먼저 맞으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특히나 뼈가 약한 이 중년 여성분들이 골절에 더 취약하신데 뼈가 부러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뼈가 바스라지면 전신마비 될 수 있다? 아니 그냥 마비도 아니고 전신 마비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뼈가 부러졌다고 전신 마비가 진짜 오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자, 골절이 어떻게 전신마비까지 부르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막대가 보이시죠? 하나는 플라스틱 막대인데 이걸 건강한 뼈라고 가정하고요. 하나는 유리 막대인데 이걸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일한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라스틱 막대는 부러지지 않죠. 근데 오른쪽에 그 유리 막대는 보세요. 아우. 예, 바스라지듯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어우 내가 다 아프다. 예, 보신 것처럼 골다공증 뼈는요, 이렇게 뼈가 바스라지듯이 부서지는데 이걸 우리가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각난 뼈들은 잘 붙지도 않지만 이 날카로운 뼈 조각이 몸속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예, 이게 혈관을 찌르게 되면 결국은 과다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무섭네요. 뼈 조각이 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신을 마비시킨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근데 뼈에 구멍이 얼마나 숭숭 뚫려 있으면 뼈가 부러지다 못해 바스라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사진은 건강한 뼈인데요. 뼈가 촘촘한 그물처럼 잘 얽혀 있고 촘촘합니다. 반면에 골다공증 뼈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골다공증 뼈에는 구멍의 크기가 크고 숭숭 뚫려 있다 못해 뻥 비어 있습니다. 아니 톡 건들면 그냥 부서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골다공증 골절 후에는 4년 이내에 다시 골절될 확률이 25% 정도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요? 보여주시죠. 골다공증 여성, 청력 상실 위험 증가. 아니 골다공증은 뼈에 의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청력이랑 무슨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귀에도 뼈가 있나? 네, 있습니다. 바로 청각의 전달 경로를 생각해 보면 뼈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웨이도라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귀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고막이 있죠. 그 고막의 진동을 전달하려면 뼈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소골이라 그럽니다. 거기도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실제 척추골절을 겪은 여성은 청력 상실 위험이 40% 높고, 골다공증 여성은 나이 들수록 돌발성 난청 위험이 높다는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